초인종이 아니라 이것만 들키면 끝이라는 문자 한 줄이 먼저 도착했는데요. 지은호는 그걸 읽는 순간 이지혁 손을 잡고도 심장이 더 빨라졌어요. 고성희가 박진석 집에서 쫓겨난 밤, 고성희는 울지 않았어요. 눈물은 약한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는 듯이요. 고성희는 맨발로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머릿속이 먼저 움직였고 박진석에게 전화도 하지 않았어요. 박진석이 지금은 전화 한 통으로 풀릴 사람이 아니라는 걸 고성희가 제일 잘 알거든요. 고성희는 차에 타자마자 딱 한 사람에게만 연락했어요. 박진석 측 실무자도 변호사도 아니고요. 예전부터 박진석의 금고를 정리해주던 사람. 박진석이 사람을 믿지 못할수록 더 가까이 두던 그 회계 담당이요. 고성희는 그 사람에게 묻지도 않았어요. 확인만 했어요. 금고가 왜 비었는지,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그리고 그 비어있는 자리에 대신 무엇이 들어갔는지요. 그날 밤 고성희가 받은 건 돈이 아니라 서류였어요. 종이가 얇아서 무섭다는 말 같은 거 아니고요. 고성희가 무서웠던 건 서류에 찍힌 날짜가 너무 정확하다는 거였어요. 박진석이 고성희를 내쫓기 전에 이미 고성희를 비워내는 준비를 해뒀다는 뜻이니까요. 그 순간 고성희는 깨달았어요. 박진석이 지키고 싶은 건 가정이 아니라 체면이고 체면을 지키려면 고성희는 버려도 되는 카드라는 걸요. 고성희는 입술을 깨물다가 웃어버렸어요. 자존심이 아니라 분노가 웃음으로 새는 순간이었어요. 고성희는 곧장 지은호를 떠올렸어요. 지은호가 아니라 지은호가 들키면 박진석 판이 끝장나는 연결점들을요. 한우진의 간이식, 사망신고, 그리고 지은호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깊게 얽힌 기록들. 고성희는 지은호를 잡고 흔들 생각이 없었어요. 지은호를 흔들면 이지혁이 반응하고 이지혁이 반응하면 이상철이 움직이고 이상철이 움직이면 박진석이 더 단단해지거든요. 고성희는 반대로 갔어요. 지은호가 스스로 문을 열게 만들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 들어오면 스스로 죄책감을 안고 평생 잠기니까요. 그 시각, 이지혁은 박성재를 만나 입단속을 시켰는데요. 이지혁은 화를 내지 않았어요. 화를 내면 박성재가 변명할 틈이 생기니까요. 이지혁은 낮은 목소리로 박성재가 도망칠 방향부터 막았어요. 내가 본 걸 말하는 순간 우리 집도 내 집도 동시에 무너져.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더 아팠어요. 말하지 말라는 건 곧 혼자 삼키라는 뜻이니까요. 박성재는 그걸 제일 못해요. 겉으론 멀쩡한 척 잘하는데 안에서 썩는 게 느리지가 않거든요. 문제는 그 입단속이 끝나는 순간부터였어요. 박성재가 입을 다무는 대신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박성재는 이수빈에게 못 참겠다는 듯 연락했고 이수빈은 받았지만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이수빈도 알았어요. 박성재가 지금 흔들리는 이유가 연애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요. 이수빈은 박성재를 지키고 싶어서 더 단단한 척했는데요. 이수빈이 단단해질수록 박성재는 더 약해졌어요. 박성재는 사랑을 지키겠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사랑을 잃을까봐 미리 손을 놓으려는 사람처럼 보여서요. 그 불안이 이수빈 가슴을 긁었어요. 이수빈은 묻고 싶었지만 묻는 순간 박성재가 더 무너질까봐 한 번 더 참았어요. 참는 건 늘 예쁘게 끝나지 않는데도요. 그때 지은호 쪽은 더 이상했어요. 지은호는 이지혁을 보면서 이 사람, 나한테 뭔가 숨긴다는 느낌을 놓칠 수가 없었거든요. 이지혁이 말을 아끼는 건 원래도 그랬는데요. 이번엔 말이 아니라 눈이 달랐어요. 지은호가 한 문장만 던져도 이지혁 눈이 먼저 흔들렸어요. 흔들렸다가 다시 잠기는 눈. 지은호는 그 눈이 싫었어요. 예전에는 그 눈이 정리로 이어졌으니까요. 지은호는 웃지도 않고 길게도 말 안 했어요. 선배, 나 지금 나 혼자만 불안한 거예요? 이지혁은 대답을 늦췄고 그 늦춤이 지은호를 더 자극했어요. 지은호는 차라리 솔직하게 무너져 주길 바랐는데요. 이지혁은 무너지지 않으려고 더 조심했어요. 조심은 사랑을 지키는 기술 같아 보이지만 지은호에게는 멀어지는 소리로 들렸어요.
지은호는 그게 너무 화가 나서 끝내 다른 말을 꺼냈어요. 선배, 나 고성이가 또 뭘 준비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지은호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 제한은 아니었는데요. 더 기분 나쁜 번호였어요. 박진석 회사 대표 번호였어요. 지은호는 손이 먼저 굳었고 이지혁은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이지혁은 그 번호를 보는 순간 지은호에게서 멀어지고 싶어하는 본능이 고개를 들었어요. 지은호가 그걸 알아챘고요. 지은호가 그걸 알아챘다는 걸 이지혁도 알아챘어요. 그래서 둘 사이 공기가 한번 끊겼어요. 전화를 받은 건 지은호였어요. 박진석 목소리는 없었고 박진석 측 실무자 목소리가 나왔어요. 실무자는 친절했는데요. 그 친절이 더 날카로웠어요. 지은호 씨, 오해가 더 커지기 전에 조용히 만나서 정리하시죠. 정리라는 단어가 나오자 지은호 속이 뒤집혔어요. 이지혁이 자주 쓰던 단어가 박진석 쪽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그 정리는 헤어짐이 아니라 철이었어요. 지은호는 끊었어요. 끊고 나서 이지혁을 똑바로 봤는데요. 지은호 눈은 흔들리지 않았고 이지혁 얼굴이 먼저 질렸어요. 질렸다는 건 지은호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기가 감당할 걸 알고도 피하고 싶은 표정이었어요. 지은호는 거기서 확신했어요. 이지혁은 이미 뭔가를 알고 있고 그걸 말하면 둘이 같이 무너질 걸 알아서 숨기고 있다는 거요. 지은호는 속이 쓰렸지만 이번엔 매달리지 않기로 했어요. 지은호는 이지혁 손을 잡는 대신 자기 폰을 쥐었어요. 선배가 말 못하면 내가 먼저 찾아볼게요. 지은호는 정순이 식당으로 갔어요. 정순이는 손님 앞에서는 애써 웃었는데요. 지은호가 들어오자 표정이 잠깐 꺼졌어요. 그 꺼지는 순간이 지은호를 미치게 했어요. 지은호는 정순이가 자책하는 표정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정순이는 그날따라 말이 없었어요. 말이 없다는 건 뭘 숨긴다는 뜻인데요. 숨김이 꼭 거짓말이 아니라 보호일 때가 있잖아요. 정순이는 지은호를 보호하려고 말이 없었고 그 보호가 오히려 지은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가게 앞에 고성이가 나타났어요. 고성이는 망가진 사람이 아니라 결심한 사람 얼굴이었어요. 고성이는 막무가내로 들어와 난동을 부리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조용히 단골들 시선이 닿는 자리에서 정순이에게만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순이, 너도 이제 끝이야. 정순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고성이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내면 싸울 수 있는데요. 저렇게 낮게 말하면 정순이는 더 못 움직여요. 소문이 아니라 낙인이 되는 걸 아니까요. 지은호가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고성이, 여기서 이러지 마요. 그 순간 고성이가 지은호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웃음이 예뻐서가 아니라 지은호를 흔드는 데 필요한 감정만 골라 쓰는 표정이었어요. 지은호, 너도 알잖아. 내가 무릎 꿇으면 너는 멈춘다는 거. 그리고 고성이는 정말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숨을 삼켰고 정순이가 먼저 손을 들었어요. 일어나라고, 제발 여기서 그러지 말라고요. 그런데 고성이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고성이는 한우진 위치만 말해줘라고 했어요. 부탁처럼 들리는데요. 사실은 거래였어요. 한우진을 찾으면 조용히 물러나겠다는 조건을 깔아놓는 방식이요. 고성이가 한우진을 숨겨놓고 일부러 무릎 꿇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무섭게 흘러갔어요. 고성이가 진짜로 당한 쪽이었거든요. 고성이는 박진석에게 쫓겨나고 금고까지 털리고 동시에 한우진까지 연락이 끊겨버린 상태였어요. 고성이는 박진석을 의심했어요. 박진석이 한우진을 잡고 고성의 목줄을 쥔 거라고요. 그래서 고성이는 지은호에게 무릎을 꿇는 순간에도 속으로는 박진석을 향해 칼을 갈고 있었어요. 고성이는 지은호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지은호를 이용해 박진석의 손을 끊어내려는 거였어요. 고성이는 지은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지은호, 내가 한우진만 찾으면 내가 내 앞에서 다 말할게. 사망 신고부터 그날 밤까지. 지은호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고성이가 이제 와서 다 말한다는 건 이미 덜어낼 게 없다는 뜻이니까요. 그 순간 이지혁에게서 전화가 왔는데요. 지은호는 받지 않았어요. 받는 순간 흔들릴까 봐요. 그런데 이지혁은 한 번 더 걸었고 지은호는 결국 받았어요. 이지혁 목소리는 낮았어요. 다급한데 다급한 티를 숨기려는 낮음이었어요. 지은호, 지금 고성이랑 있으면 거기서 바로 빠져. 지은호는 그 한마디에 오히려 확신했어요. 이지혁은 이미 알고 있고 지은호만 모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요. 지은호는 대답 대신 고성희를 다시 봤어요. 고성희는 무릎을 꿇고도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고성의 눈빛은 지은호가 아니라 지은호 뒤에 있는 관객들을 계산하는 눈이었어요. 이 판은 이미 밖으로 새고 있었어요. 한편 박영란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박영란은 이지환과 함께 지냈고 그게 박영란에게는 처음으로 내 선택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박영란가 안심하자마자 박진석이 찾아왔어요. 박진석은 박영란가 도망쳤다는 사실보다 박영란가 자기 통제 밖에서 숨을 쉰다는 사실에 더 폭발했어요. 박진석은 말로만 막지 않았고 결국 손이 먼저 나갔어요. 그 한 번이 박진석 인생을 갈랐어요. 박영란은 그대로 신고했고 박진석은 접근 금지를 받았어요. 박진석이 사람을 눌러온 방식이 처음으로 법 앞에서 꺾이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박영란은 그날 밤 더 큰 지옥을 봤어요. 이지환을 믿고 문을 잠갔는데요. 박영란가 우연히 이지환 노트북에서 익숙한 문장을 발견했어요. 박영란 웹툰에 달렸던 박영란을 찢어놓던 악플 문장들이요. 아이디만 바뀌어 있었고 표현이 너무 똑같았어요. 박영란은 숨이 막혀서 손이 떨렸는데요. 그 손을 이지환이 잡아줬어요. 다정한 척이 아니라 잡아놓는 손이었어요. 박영란은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미 박영란가 신고한 박진석 때문에 갈 곳이 더 없었어요. 박영란은 스스로 선택한 집이 스스로를 가둔 집이 돼버린 걸 그때 알았어요. 박영란은 이제 누구도 쉽게 믿지 못해요. 그런데 믿지 못하는 순간이 제일 위험하잖아요. 그 틈을 이용하는 사람이 나타나니까요. 그 사람은 박진석 측 실무자였어요. 실무자는 박영란에게 연락했어요. 아버지 때문에 힘드시죠? 대신 제가 안전하게 해드릴게요. 안전하다는 말은 달콤한데요. 그 달콤함은 늘 조건을 숨기고 들어와요. 박영란은 그 조건이 뭔지 모르지 않았어요. 박영란은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내가 이미 카드가 됐다는 걸 아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를 싫어하게 되거든요. 이상철 쪽에서는 날벼락이 떨어졌는데요. 이상철은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김다정이 먼저 받지 못하게 이상철이 일부러 혼자 받았어요. 이상철이 받은 건 검사 결과였어요. 곧장 큰 병명 같은 걸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이상철은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이제 더는 버티는 방식으로 숨길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걸요. 이상철은 김다정에게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김다정은 울지 않고 감당하는 사람이니까요. 김다정이 감당하면 이상철이 더 미안해질 걸 아니까요. 이상철은 그래서 더 고집을 부렸고 그 고집이 이지혁을 또 흔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박진석은 접근금지 통지서를 들고도 표정이 없었어요. 박진석은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네 같은 얼굴로 실무자에게 지시했어요. 박영란 주변부터 정리해. 이지환은 더 깊게 묶어. 박진석은 고성희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어요. 짧았어요. 내가 꺼낼 수 있는 거 다 꺼내. 박진석은 고성희를 살리려는 게 아니었어요. 고성희가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질 사람을 끌어오려는 거였어요. 그 메시지를 받은 고성희는 무릎을 꿇은 채로 지은호에게 마지막 한 줄을 던졌어요. 한우진 찾고 싶지? 그럼 너도 내 편이 돼.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요. 대신 정순이 손을 잡았어요. 지은호가 지키려는 건 편이 아니라 사람이라서요. 그런데 지은호가 손을 잡는 순간 정순이가 아주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은호야, 그의 마지막으로 연락 왔었어. 지은호는 숨이 멎었어요.
그 애가 한우진인지 아니면 또 다른 그 애인지 정순이가 끝까지 말을 못 이었거든요. 말을 못 이었다는 건 이어지는 문장이 폭발이라는 뜻이잖아요. 지은호는 그날 밤 선택을 미루지 못해요. 고성희를 믿을 수도 없고 박진석을 막을 수도 없고 이지혁은 숨기고 있고 정순이는 무너질 것 같고요. 지은호는 결국 한 곳으로 향하게 돼요. 한우진이 마지막으로 찍힌 위치. 그곳에 도착하면 지은호는 알게 될 거예요. 한우진 실종이 단순한 사고인지 박진석의 손인지 아니면 고성희가 박진석을 찌르려고 던진 미끼인지요. 지은호는 문 손잡이를 잡고 숨을 고르는데요. 손끝이 차갑지 않았어요. 무서움이 사라진 게 아니라 무서움이 너무 커져서 감각이 뭉개진 거였어요. 그리고 그 문이 열리는 순간 지은호는 제일 듣기 싫은 이름을 듣게 될 거예요. 그 이름을 누가 말하는지는 아직 안 보이는데요. 목소리만으로도 알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지은호는 그 목소리를 알아듣는 순간 이지혁을 붙잡을지 놓을지보다 더 큰 선택 앞에 서게 돼요. 이제는 사랑이냐 미움이냐가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다시 쓸 수 있느냐의 선택이요. 문이 열리자마자 지은호 귀에 먼저 꽂힌 건 이름이 아니라 방아쇠 소리였는데요. 그 소리 하나로 오늘 밤 누가 살아남고 누가 지워질지가 정해지기 시작했어요. 지은호가 도착한 곳은 버려진 공장 뒤쪽 창고였어요. 주소가 찍힌 문자 하나만 믿고 온 거라 들어서는 순간부터 공기가 이상했는데요. 사람 숨이 있어야 할 곳인데도 너무 조용했고 바닥엔 막 끌고 온 듯한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지은호는 한우진을 부르고 싶었는데 부르는 순간 누가 숨어 있는지 들킬까봐 목이 딱 잠겨요. 그래서 지은호는 더 가까이 들어가요.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웃듯이 숨을 내쉬고 지은호가 제일 듣기 싫은 목소리가 천천히 흘러나와요. 박진석 측 실무자였어요. 실무자는 인사도 안 했어요. 대신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영상 통화 화면 한가운데 손목이 묶인 한우진이 있었어요. 입은 막히지 않았는데도 말을 못하는 얼굴이었어요. 한우진은 지은호를 보자마자 고개를 아주 작게 저었고 그 작은 신호가 지은호를 더 미치게 했어요. 오지 말라는 신호. 그런데 이미 와버린 신호요. 실무자는 담담했어요. 담담해서 더 잔인했어요. 지은호 씨, 고성희 씨는 지금도 무릎 꿇고 있죠. 그 장면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진짜 무릎 꿇어야 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실무자가 손가락으로 바닥을 톡 두드렸는데요. 그 바닥 아래에서 쿵 하는 진동이 올라왔어요. 사람을 아래층에 숨겨놨다는 뜻이었어요. 지은호는 숨이 멎고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건 한우진만이 아니었어요. 정순이 얼굴이 동시에 떠올랐어요. 이 판이 한우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본능이 먼저 알아버렸거든요. 지은호는 바로 돌아서고 싶었는데 그때 실무자가 또 한 장을 꺼내요. 이건 지은호 씨가 좋아하는 방식이잖아요. 서류요. 서류 상단엔 사망신고 정정 같은 단어가 보였고 밑에는 낯익은 이름이 찍혀 있었어요. 지은호가 숨이 턱 막힐 만큼 싫어하는 이름. 정순이가 끝까지 말 못하던 그 이름이요. 지은호 손이 덜덜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지도 못했어요. 실무자는 지은호 반응을 보고 확신했어요. 이 카드는 먹힌다고요. 그 순간 지은호 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지혁이었어요. 지은호는 받자마자 선배 지금을 꺼내려다가 멈췄어요. 이지혁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섞여 들어왔거든요. 박성재였어요. 박성재 목소리는 이미 선을 넘어 있었어요. 평소처럼 누군가를 달래는 사람 목소리가 아니라 뒤집힌 사람이 마지막으로 뱉는 소리였어요. 지은호, 거기 가지 마. 거긴 우리 아버지 사람들 판이야. 이지혁이 박성재를 막으려는 숨이 들렸고 지은호는 그 숨에서 알아버렸어요. 이지혁은 이미 이 창고를 알고 있었고 박성재는 더 깊게 알고 있었다는 걸요. 지은호가 한우진을 다시 보려는 순간 화면이 툭 꺼졌어요. 실무자가 통화를 끊었거든요.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허리춤을 만져요. 총이었어요.
실무자가 직접 쏠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서 더 무서웠어요. 박진석 판은 늘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는 방식으로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총이 나왔다는 건 오늘은 누군가가 손을 더럽혀야 끝난다는 뜻이었어요. 실무자가 낮게 말해요. 지은호 씨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 결정하는 건 한우진이 아니에요. 지은호 씨예요. 지은호 씨가 누구 편인지. 편을 고르라는 말이 제일 더러워요. 사람을 살리려면 인간부터 버리라는 말이니까요. 지은호는 침을 삼키고 한 발 뒤로 물러났는데요. 그 순간 위층 창문이 깨지면서 누군가가 뛰어내려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실무자도 반응이 늦었고 지은호도 몸이 먼저 굳었어요. 뛰어내린 사람은 이지환이었어요. 박영나와 함께 도망쳐야 할 이지환이 왜 여기 있냐고요? 그 답이 더 끔찍했어요. 이지환 눈이 이상하게 차가웠고 손엔 실무자와 같은 회사 출입 카드가 달린 끈이 감겨 있었어요. 이지환은 사고로 엮인 남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박진석 쪽과 연결된 사람처럼 보였어요. 박영나가 악플로 무너질 때마다 옆에 있던 그 손이 사실은 악플을 만들던 손이었다는 걸 지은호가 그 자리에서 눈치채버렸어요. 이지환이 실무자를 향해 달려들었고 실무자가 반사적으로 총을 들어요. 여기서 끝날 수 있었는데요. 막장은 여기서 더 꺾여요. 총성이 울린 건 실무자가 아니라 창고 밖에서였어요. 누군가가 먼저 쐈어요. 창고 문이 벌컥 열리고 총을 쏜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들어왔어요. 그 사람은 고성희였어요. 고성희가 왜 여기에 있냐고요? 고성희는 무릎을 꿇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릎을 꿇는 척하면서 그 사이에 딱 한 번 빠져나와 여기까지 온 거였어요. 고성희는 지은호에게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박진석에게 내가 내 판을 깨줄게라고 증명하러 온 얼굴이었어요. 고성의 손엔 총이 있었고 그 총은 경고용이 아니었어요. 고성희는 총을 들고도 떨지 않았어요. 떨면 끝난다는 걸 아니까요. 총알은 실무자 다리 쪽에 박혔어요. 치명상은 피했는데요. 이게 더 악랄했어요. 바로 죽이면 끝나지만 다리부터 꺾어 놓으면 사람은 더 오래 공포를 먹거든요. 실무자가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고성희가 말해요. 조용히 해. 내가 지금 소리 지르면 내 아들이 먼저 없어져. 고성희는 한우진을 숨겨둔 게 아니었어요. 고성희는 한우진을 빼앗긴 사람이었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었어요. 고성희는 지은호를 이용해서 박진석 판을 찌르려다가 진짜로 아들이 사라지니까 판이 흔들렸고요. 지은호는 고성희를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고성희가 지금 아들을 위해 총을 든 건지 자기 살 길을 위해 총을 든 건지 구분이 안 됐거든요. 고성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아요. 고성희는 지은호에게 총을 겨누지 않아요. 지은호 눈을 겨눠요. 지은호, 넌 나를 미워해도 돼. 근데 한우진은 살려야 해. 이 말이 고성희 입에서 나온다는 게 제일 괴로웠어요. 지은호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니잖아요. 지은호는 원래 고성희에게서 미안하다를 듣고 싶었던 건데 고성희는 미안 대신 명령만 남기고 있어요. 그때 아래층에서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나요. 누군가 문을 열려고 하는 소리였어요. 지은호가 계단으로 달려가려는 순간 이지환이 지은호를 잡아요. 잡는 손이 너무 익숙해서 더 소름이 돋았어요. 박영나가 느꼈을 손이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싶은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는 손이었어요. 이지환이 낮게 말해요. 지은호, 내려가면 끝나. 내려가면 너도 기록이 돼. 기록이 된다는 말은 이 판에 영원히 묶인다는 뜻이었어요. 지은호는 이지환 손을 뿌리치고 계단으로 내려가요. 내려가는 동안 머릿속이 새하얘졌는데요. 마지막 계단을 밟는 순간 시야가 확 트여요. 아래층은 작은 방이 아니라 누군가를 숨기기에 딱 좋은 작업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한우진이 있었어요. 묶여 있었고 얼굴엔 멍이 있었는데요. 지은호를 보자마자 한우진 눈이 흔들렸어요. 흔들렸다는 건 살아있다는 뜻이었고 살아있다는 건 아직 늦지 않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한우진 옆에 누가 더 있었냐면요.
박성재였어요. 박성재는 묶여있지 않았어요. 박성재는 스스로 거기 앉아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지은호가 박성재를 보는 순간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배신이었는데요. 박성재는 그 시선을 맞고도 고개를 못 들었어요. 고개를 못 든 사람은 대개 죄가 있어요. 박성재 목소리가 갈라져요. 지은호, 나도 몰랐어. 근데 이제는 나도 못 나가. 못 나간다는 말은 박성재가 이미 박진석에게 깊게 잡혔다는 뜻이었어요. 박성재는 사랑을 지키겠다고 여기 들어온 게 아니라 이수빈을 지키겠다고 여기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박진석은 그걸 이용했어요. 박진석은 박성재에게 이수빈이라는 인지를 들이밀고 박성재가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지은호는 한우진을 풀려고 했는데요. 그 순간 위에서 또 총성이 울려요. 이번엔 고성희가 아니라 누군가가 고성희에게 쏜 거였어요. 고성희가 몸을 비틀며 벽에 기대고 총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지은호는 위층을 올려다봤고 거기엔 박진석이 서 있었어요. 박진석은 직접 오지 않는 사람이었는데요. 오늘은 왔어요. 박진석이 직접 왔다는 건 고성희도 지은호도 이제 도구로만 쓰기엔 위험하다는 뜻이었어요. 박진석은 총을 들고 있지 않았어요. 박진석은 다른 사람이 든 총을 허락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박진석 방식이잖아요. 박진석이 낮게 말해요. 고성희, 너는 끝까지 나한테 총을 겨누네. 고성희가 피를 흘리면서도 웃어요. 당신이 날 버린 순간부터 나도 당신 가족이 아니었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박진석이 손가락으로 아래를 가리켰어요. 아래층 천장에 달린 스피커에서 녹음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지혁 목소리였어요. 지은호, 거기 가지 마. 누가 이지혁 목소리를 녹음했냐고요? 누가 이지혁을 따라다니며 필요한 문장만 잘라 모았냐고요? 그게 박진석 측 실무자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박진석은 이지혁을 직접 치지 않았어요. 이지혁의 목소리로 지은호를 치려고 했어요. 지은호가 제일 흔들리는 건 이지혁이 막아서는 순간이니까요. 지은호는 위층을 향해 소리치고 싶었지만 소리치면 한우진이 더 위험해질까봐 입술만 깨물어요. 그때 한우진이 아주 작은 소리로 말해요. 지은호, 여기 카메라 있어. 카메라가 있다는 건 누군가가 이 장면을 증거로 만들려고 한다는 뜻이었어요. 지은호가 누구를 풀어주고 누구를 때리고 누구에게 소리치는지 그 모든 걸 편집해서 지은호가 폭력 썼다, 지은호가 납치했다 같은 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지은호가 움직일수록 지은호가 죄인이 되는 구조였어요. 여기서 지은호가 멈출 것 같죠? 아니요. 지은호는 멈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은호는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해요. 카메라를 먼저 깨버려요. 손에 잡히는 공구로 렌즈를 내리찍어요. 카메라가 깨지면서 알람이 울리고 그 알람 소리에 위층이 잠깐 멈칫해요. 그 찰나에 지은호는 한우진을 풀어요. 묶인 끈이 풀리자마자 한우진이 비틀거리는데요. 한우진은 쓰러지지 않아요. 버텨요. 버티면서 지은호에게 딱 한마디만 해요. 나 이거 엄마가 시킨 거 아니야. 고성희가 시킨 게 아니라는 말. 그러면 누가 시킨 거냐고요? 박성재가 그때 고개를 들어요. 박성재 눈이 젖어 있었는데요. 박성재는 울려고 젖은 게 아니라 더러운 걸 삼킨 사람이어서 젖어 있었어요. 박성재가 말해요. 지은호, 한우진 데려온 건 나야. 지은호가 얼어붙어요. 박성재는 이어서 숨이 찢어지듯 말해요. 이수빈 살리려고 내가 문 열어줬어. 박성재가 배신을 선택한 게 아니라 박진석이 박성재 손을 잡고 방아쇠까지 끌고 온 거였어요. 그 순간 위층에서 박진석이 웃지도 않고 말해요. 그래, 성재야. 너도 이제 우리 쪽이야. 그 말은 축하가 아니라 족쇄였어요. 박성재는 그 순간 자기 인생이 끝났다는 걸 알아요. 이수빈을 살리려 했는데 이수빈은 더 위험해졌고 한우진은 사라질 뻔했고 지은호는 죄인이 될 뻔했고요. 박성재는 사랑을 구하려다 가족 전체를 박진석 판에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성희가 피를 흘리며
바닥을 기어 내려오다가 지은호를 잡아요. 고성의 손이 차갑고 무거워요. 고성이가 숨을 쥐어짜듯 말해요. 지은호, 내가 나를 무너뜨려. 그래야 박진석도 같이 무너져. 고성이는 이제 딸을 부르지 않아요. 고성이는 지은호를 사람으로 부르지 않아요. 고성이는 지은호를 폭탄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때 창고 밖에서 또 다른 차가 멈춰요. 급하게 브레이크 밟는 소리,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익숙한 발걸음이 내려와요. 이지혁이었어요. 이지혁은 숨이 차 있었고 손엔 서류가 아니라 작은 약봉투가 쥐어져 있었어요. 이지혁은 자기 병을 숨긴 채로 뛰어온 사람이었고 그게 더 비극적이었어요. 이지혁이 지은호를 보자마자 멈춰요. 지은호 옆에 있는 사람들, 고성희의 피, 박성재의 무너진 얼굴, 한우진의 묶인 흔적. 이지혁은 이 장면을 보는 순간 깨달아요. 오늘 여기서 지은호를 구하면 지은호가 평생 죄인이 되는 판이 시작된다는 걸요. 그런데도 이지혁은 발을 떼요. 이번엔 정리하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박진석이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던져요. 이지혁, 내가 한 발 더 들어오면 이상철 서류부터 터진다. 이상철 이름이 나오자 이지혁 얼굴이 진짜로 질려요. 질린 표정은 공포였어요. 이지혁이 무너지는 건 자기 때문이 아니라 가족이 걸렸기 때문이잖아요. 지은호는 그 표정을 보고 확신해요. 오늘 밤의 마지막 배신은 아직 안 나왔다는 걸요. 그리고 그때 한우진이 비틀거리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요. 화면은 깨져 있었는데요. 영상이 하나 저장돼 있었어요.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날 밤 사망 신고. 한우진은 손이 떨려서 재생 버튼을 제대로 못 누르다가 결국 지은호 손에 휴대폰을 쥐어줘요. 지은호가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떨어져요. 화면 속엔 고성이가 아니라 박진석과 함께 있는 이상철의 뒷모습이 스쳐 지나가거든요. 지은호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누구부터 믿고 누구부터 버려야 할지 판단이 안 서요. 그래서 지은호는 처음으로 사랑이 아니라 전쟁을 선택하게 돼요. 지은호는 이지혁을 보면서 말해요. 길지 않아요. 짧게만 나와요. 선배, 이번엔 같이 더럽혀져요.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창고 안에 또 한 발의 총성이 울려요. 누가 쐈는지는 아직 안 보여요. 다만 한우진이 몸을 앞으로 던지고 지은호를 감싸듯 넘어지는데요. 지은호는 한우진 체온이 갑자기 식는 걸 느껴요. 지은호는 이제 알아요. 오늘 밤 누군가는 진짜로 죽이려고 쐈고 그 총알의 목표는 한우진이 아니라 지은호였다는 걸요.